김건희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난주 김용민 브리핑에서 토요일 열린공감TV의 경짜장 썰전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세히 나왔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약한 영상인데요.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파리를 갈 때, 영국과 파리를 방문할 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잘 보세요. 걸어 올라갔다. 비틀. 갑자기 비틀합니다. 삐끗. 그러네. 뭐 힐을 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계속 제대로 못 걷듯이 비틀비틀 걷습니다. 뭐 마치 잠에 취한 듯. 네. 그리고 손을 되게 가려요. 계속 숨기고. 그리고 보시면은 정상과 악수를 하는데도 장갑을 끼고. 네. 좀 엄청 실례지 않습니까? 맞아요. 장갑을 왜 껴? 그때 저희 이때는 막 초반이어가지고 네. 그래까진 제가 뉴스를 볼 때입니다. 막 욕 장갑 엄청 끼고 했었어. 사람과 악수를 하는 건 굉장히 실례예요. 네네. 상대방 정상하고 그것도. 글쎄 말이야. 네. 손성형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손성형. 자, 그런데 23년 10월에 중동 방문 시에도 보시면은 얼굴이 되게 팽팽하고 탱탱해집니다. 그렇지. 그렇게 예.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손을 잡고 있네. 계속 비틀비틀 거립니다. 예. 한쪽으로 이렇게 걸어요. 왼쪽으로 쓰러질 듯. 예.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땡깁니다. 이 손에 땡겨요. 이렇게 네. 한쪽으로 걸으니까 손을 이렇게 땡겨 갖고 가슴 쪽으로 올립니다. 자기 손을 땡겨 갖고 똑바로 걷게끔. 돌쇠네, 돌쇠. 우리 윤석열. 자, 왜 저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처럼 걸음이 비틀비틀 거릴까 의아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이 유럽에 순방을 하면서 여러 국가를 돌았는데 시체 적응이 잘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좁니다. 꼬벅꼬벅 졸아요. 계속 상대방 정상들과 이야기하는데도 눈을 껌뻑껌뻑대면서 마치 잠에 취한 듯 아웃 오브 넉. 계속 보시면 되게 졸아요. 꼬벅꼬벅. 그죠? 아이고. 예. 아니. 눈을 다 감지도 않네. 보시면 이제 거의 잘 것 같아요. 예.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서 잘 것 같으니까 쳐다봅니다. 애국가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르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마치 뭔가에 취한 듯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꾸벅꾸벅 아, 계속 그래요? 아이고 눈 풀렸어요. 세상에.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방송이 내일인데 급해가지고 수면제를 2알을 먹고 잔 적이 수면제? 있는데 수면제 그리고 프로포폴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내시경을 하고 나서 근데 너무 못 자니까 내일 방송이니까 자야지 하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다음날 망상? 뭐죠? 황상? 그런 게 환청 막 이런 거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저를 본 친구들이 술 마시고 들어온 줄 알았다고 그리고 잠이 안 깬 모습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게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거에 여성분들의 욕망이 있기도 그럼, 하죠. 그럼. 네. 성형 수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요즘은 뭐 성형이 그냥 미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네, 많이들 네.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문제는 성형을 하게 될 경우에 오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도 하고 싶고 네. 볼도 하고 싶고 이마도 하고 싶고 여기저기 하고 싶다면 횟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증가하면 나중에 근데 심해지면 맨살을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을 찢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마취제 같은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마취제예요. 수면 마취를 한단 말이죠. 그 수면 마취가 보통 우리 우유 주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 우유 주사, 예. 프로포폴이라고. 예. 그걸 맞춥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절제해서 투약을 해야 돼요. 그렇지. 프로포폴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오. 촉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형과 피부과적 시술을 무분별하게 많이 받는 경우에 도파민이 이 조절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도파민이 과다 방출이 된대요. 네. 그래서 황홀감. 그래서 저 좀 약간 좋아요. 이거를 그 석인들은 다른 말로 하죠. 예. 네. 황홀감을 맛본다고. 네. 제가 그래가지고 자꾸 내시경을 되게 자주.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위가 좀, 진짜 위가 안 좋아서 가기도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는 한번 거기서 양 조절을 잘못하셨는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어이구, 하늘을 그래요? 나는 것처럼. 예. 이제 일어나라고 하셔가지고, 그 내시경 하고 나서 그랬는데 그대로 걸어가지고 뚝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어이구. 근데 그게 그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지금 체력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경을 또 하셔가지고 그렇다. 이 수면제가 심하게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래서 했어요. 이
프로포폴을 잘못 맞으면은 네.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느 한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물어봤더니만 여러 사례를 말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절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쭉쭉 웃으면서 걸어다니는데요. 네. 그래도 어떤 분은 옷을 막 벗기도 하고 아이고, 이런.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수면 마취에 필요한 성형과 피부과적 시술을 무분별하게 많이 받는 경우인데 황홀감 때문에 그 기억을 못 잊어가지고 의사한테 맞춰달라. 돈 줄게. 그건 마약이지. 그건 마약이야, 그거는. 근데 정상적인 병원에서는 돈을 낸다고 해도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데 대한민국 만약에 이게 썰입니다. 대한민국 만약에 최고 권력자가 의사에게 예. 나 이러이러하니까 프로포폴 좀 놔줘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거역하기 쉽지 않지. 의사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왜 유럽 순방을 가는데 왜 성형외과 의가 쫓아갑니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네. 그 와중에 성형을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11월 25일 문제에 네. 박동만 원장과 함께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재단에 방문했던 그날 김현 씨가 쓰러졌다는 후문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 지난주에 서정필 기자가 네. 박동만 원장한테 질의를 했잖아요. 네. 쓰러졌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오. 일십 읽었어. 네.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조용해.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아니 이렇게 열린공감TV가 요란하게 보도를 했고 또 김용민 등이 이 내용을 홍보하기도 했는데 김용민이가 뭐 지나가다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만 해도 뭐 크게 보도하던 이 수구 부패 언론들 청와대라고 하진 않죠? 용산 대통령실 이런 데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김건희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했는데 말이죠. 당장이라도 뭐 압수수색한다든지 뭐 출석 요구를 한다든지 뭐 그 이전에 언론들이 이 수구 부패 언론들이 막 그냥 김용민이 또 막말했다고 뭐 열심히 또 떠들어대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조용해. 아니 예전에 제가 저 박근혜를 두고 아비나 딸이나 이렇게 한번 트위터에 썼더니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말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당시 좀 그 박근혜 정권이 코너로 몰린 그런 시점이었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뭔가 좀 야권 막말 프레임을 좀 가동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였는지 그 당시에 그 이정현 홍보수석이 막 나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저를 비난했었고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충남지사가 된 김태흠이가 저를 또 한참 비난하더니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감옥까지. 저는 감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마 그 정봉주하고 헷갈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발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만은 SBS가 당일에 두 번째 꼭지로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이렇게 이용한다고요 얘네들은. 지금부터 윤석열이가 코너에 몰렸고 김건희도 코너에 몰렸는데 프로포폴 의혹 제기하면은 얼마나 좋아. 영부인에 대한 또 이런 그 좌파 매체들 뭐 이런 유튜버들이 또 저기 막말 전력이 있는 김용민이가 김 여사를 이렇게 코너에 몰고 있다. 여성인권이 뭐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완전히 지금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요. 완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앞으로도 계속 침묵할 조짐입니다. 우리가 뭔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김건희. 그렇잖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린공감TV는요, 여러분, 한 10개월, 한 20개월 뒤에나 그 제도권 언론이 받을 그런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가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열린공감TV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곳인데 그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보도할 용기가 없는 거죠. 기성 언론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뭔가 어마어마한 특종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 윤석열 김건희에 관해서 뭐 엄청난 사실을 담은 뭐 무슨 영상이나 녹취 이걸 들고 언론사 가보세요. 보도해 줄 것 같습니까? 절대 보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장인수 기사 아시죠?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가 디올백 그 영상을 확보해가지고 MBC 했을 때 MBC에서 보도하자고 그랬더니 MBC에서 막았어요.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바이든 날리면 이것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느냐 마느냐 이 걱정을 해야 할 판에 그걸 어떻게 보도하니? 그래서 결국 장인수 기자가 그거 보도하려고 MBC를 그만둔 거 아닙니까? 어느 언론도 정말 윤석열 김건희의 이런 비위와 관련해서 정말 확실한 영상이 들어와도 보도 안 합니다. 보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튜브한테 안 되는 거야. 유튜브는 뭐 대차게 얘기하잖아. 있는 것이 사실이 확실하면은 보도하잖아. 물론 사실 확실하지 않은 뭐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 뉴스도 보도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 유튜브 내에서 그 보도는 잘못됐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자정 기능이 또 있잖아. 자, 그래요. 우리 장인수 기자 같은 분은 참 기자입니다. 참 기자예요. 근데 좀 장인수 기자가 최근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관련해서 뭔가 의혹 보도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일 그런 보도인데 결국 못했습니다. 이원석 쪽에서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역설하는 힘주어 얘기하는 그런 또 증거 자료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서 장인수 기자가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제보한 사람한테. 제보한 사람의 이야기로는 정말 명백하게 이원석이 뭔가를 좀 받은 것 같은 그런 증거와 주장을 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럼 뭐겠습니까? 전 여기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은 이원석을 날리고 싶어. 그런데 그냥 날릴 수는 없는 거고 기왕이면은 좌파 쪽에서 이원석이가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날리기 좋게. 그렇잖아요. 여권 언론이 만약에 이원석의 뭔가 비위를 갖고 얘기해서 날리면 짜고 치는 것 같잖아. 근데 야권 쪽에다가 이런 이원석에 대한 가짜 정보를 줌으로써 그래서 결국에는 좌파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 삼아가지고 날리는 방식으로 이원석을 내보낼 때 얼마나 그 스무스하고 뷰티풀합니까? 그런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장인수 기자가 굉장히 격노했다고 합니다. 그 보도를 가능하게 했던 제보했던 사람. 근데 이제 결국 보도하기 직전에 이원석 쪽에서 강력하게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증거를 제기하니까 결국 장인수 기자는 보도를 접었고 이원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참 저널리스트의 태도예요. 잘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걸 그렇게 보도하는 거는 그는 정말 공론회장을 어지럽히는 일이고 그것은 아울러 또 이 민주진영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매체들을 한꺼번에 욕먹이는 꼴인데 장인수 기자가 아주 처신을 잘했습니다. 반면에 가짜뉴스를 일삼고도 아직도 뭐 저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인간들이 있죠. 누굽니까? 가짜뉴스를 보도해놓고도 아니 자기들이 뭐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증거를 내밀어야 되는데 상대가 증거를 안 내민다고 상대를 욕을 해. 아, 참, 그건. 아이고. 자, 그렇다면 열린공감TV에 김건희 관련 의혹은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 대응을 안 하잖아요. 저쪽에서. 대응을 안 하잖아요. 이쪽은 빨리 우리를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하라고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증거를 어디까지 열린공감TV가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 김건희는 아마 침묵을 유지할 것입니다. 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도 뭐 특검이든 또 다른 국회 조사 특위 구성이라든지 뭐 특별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된다면 많은 것들이 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이 용산과 김건희 일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5월 8일이 언제죠?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최은순의 5월 10일 가석방이 확정되면은 이미 석방 계획은 3월 중순에 최은순의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뭐예요 그러면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다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었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3월에 결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좀 기다렸다 나오지 왜 5월에 그렇게 빨리 나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내일 굉장히 중요한 5월 8일 수요일 그 결론이 나게 된다면은 최은순이가 5월 10일에 나오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은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의 무슨 공적 조직, 공적 심사, 공적 처분 모두 다 농락을 당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이 나라 이게 무슨 윤석열의 이런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법정위를 얘기하면서 자기 가족들에 관해서는 뭐 일체의 뭐 의문 제기도 허락하지 않고 5월 9일에 아마 뭐 기자회견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아니 최은순 씨가 5월 8일에 그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거 3월에 가정부가 얘기하고 다니대요. 뭐가 진실입니까? 윤 대통령님 이거 혹시 미리 다 짜고 치고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기자가 있습니까? 단 한 놈도 없습니다. 단 한 놈도 없어요. 대통령이 좀 만만해서 근자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던 시기가 따로 있었죠. 언론 자유 지수가 높았던 데였고요. 아유 정말 뭐 기자들한테 뭐 기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이건 무리지요.